자, 앞서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배우 김주혁 씨가 조금 전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서상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자, 사고 상황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인기 영화배우 김주혁 씨가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이 사고가 난 건 오늘 오후 4시 반쯤인데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김 씨가 탄 검은색 SUV 차량이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한 뒤 인도를 넘어 계단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차량에서 화재가 났는데요.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이 차량에 끼어있던 김 씨를 구조해 인근 건국대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오후 6시 30분쯤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배우 김주혁 씨의 교통사고 사망 소식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강남에서 있었던 교통사고입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지금 이 보시는 장면이 김주혁 씨가 타고 있었던 SUV 승용차입니다. 계단 아래 아파트 입구 쪽으로 굴러서 전복됐던 그 김주혁 씨의 차량 모습입니다. 삼성동의 한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이 김 씨가 타고 있던 검은색 SUV 차량이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한 뒤 인도를 넘어서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 직후에 이 사고 차량 내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이 차량에 끼어있던 김주혁 씨를 구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건국대 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 조금 전이죠. 오후 6시 31분에 사망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김주혁 씨와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룡 팀장님. 자, 지금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배우 김주혁 씨 하면 최근까지도 굉장히 방송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었는데 글쎄요, 여기 지금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이 사고와 관련된 소식 좀 알아보고 들어오신 게 있나요? 네. 지금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리포팅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저렇게 굉장히 안타깝고 충격적인 네.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텐데요. 네. 굉장히 활발하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고 올해 나이가 얼마나 되죠, 김주혁 씨? 올해가 72년생이니까 72년생, 46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데뷔를 이제 93년에 연극 무대를 통해서 데뷔를 했다가 네. 93년에 SBS 공채기수로 이제 출발했고요. 네. 아시다시피 김주혁 씨는 아버님이 김무생 씨, 김무생 씨 원로 배우로 활동하시다가 타계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자지간 연기자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김무생 아버님 생전에 아들을 연기한다는 거를 드러내지 않고 내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제가 기억하기로 김주혁 씨는 데뷔 이후에 꽤 오랫동안 아버지의 그늘을 받지 않고 네. 자생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연기 공부를 하면서 자생적으로 자기 길을 걸어온 그런 배우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 사고 당시의 상황이 정확하게 과연 블랙박스 같은 것이 확보가 됐다면 정확하게 나중에 알려질 텐데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요. 김주혁 씨가 타고 있던 차량이 앞에 가던 차량을 추돌을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들이받고 그리고 인도를 넘어서 아파트 주차장 입구 쪽으로 지금 전복이 됐다는 건데 글쎄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사고 원인은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요. 네.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현재까지 지금 들어온 소식들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그 앞차를 추돌했다는 추돌을 당한 그랜저 차량인데 그 운전자 진술의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앞에서 있던 네, 추돌 당한 그 그랜저 운전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벤츠 운전자가 뒤에서 추돌 후 운전자가 가슴을 움켜잡고 있더니 갑자기 다시 돌진하여 차량 추돌 후 아파트 벽면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했다는 거예요. 가슴을 움켜쥐고 네. 있었다. 그러면 심장마비나 어떤 병에 의한 운전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군요. 예,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건데 아직까지 가능성이 아무것도 확실하지 그럼요, 않습니다. 그럼요. 예. 이 그랜저 운전자 진술의 내용도 저희가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일단 지금 속보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리를 해드리면 그랜저 운전자 입장에서 뒤에서 벤츠가 추돌해서 나가봤더니 벤츠로 운전하고 있던 김주혁 씨가 가슴을 움켜쥐고 좀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고 다시
그 벤츠가 그랜저를 추돌하고 오른쪽 아파트 벽면을 추돌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정확한 내용은 아직까지 이제 소방관청과 그다음에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김주혁 씨 차량에 의해서 뒤에서 받쳤던 앞 차량, 그랜저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죠. 뒷차의 운전자, 즉 김주혁 씨가 가슴으로 움켜쥔 채 괴로워하면서 다시 차량이 그렇죠. 움직여서 아파트 입구로 돌진해서 전복이 됐다. 이렇다면 뭔가 심장에 이상이 생겼거나 어떤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도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강희룡 팀장님 어떻습니까? 김주혁 씨가 평소에 연예계에 알려지기로 건강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심장이나 부정맥이든 어떤 지병이 있는 것으로 혹시 알려진 게 있나요? 전혀 알려진 게 없고요. 아하. 지금 올해도 공조가 개봉이 돼서 꽤 반응이 괜찮았고요. 네. 지금 올해부터 내년까지 개봉될 영화만 3편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아.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앞으로 개봉 예정인 영화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촬영이 다 끝난 건가요? 다 끝난 작품이고 일부는 이제 마무리 작업 중인데요. 내년에 개봉될 게 있고요. 그런데 네. 그만큼 건강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듯이 앞차를 그랜저를 추돌했던 벤츠 차량, 본인 차가 가슴 움켜쥐고 갔다면 충분히 제동하거나 추돌 후에 할 수 있었을 텐데 뭔가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았나 건강상에 순간적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공조란 영화를 봤을 때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게 네. 지금 우리 나이로 47인데 북한군 특수부대원으로 나오거든요. 잠실에 그렇죠. 나오는데 굉장히 몸이 건장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게 그 영화에서 바로 드러날 정도였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승용차 굉장히 고급 승용차죠. 네. 실제로 뭐 화재나 이런 여부는 밝히지 않지만 외관이 별로 그렇게 막 찌그러지거나 이렇지는 않았어요. 네. 그 얘기는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심장이나 이런데 그 기능 정지가 와서 즉 차량을 다 컨트롤 못했기 때문에 저런 사고까지 이어졌고 네. 심폐소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사망에 이르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럽지만 지금 상황에는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갑작스럽게 차 안에서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사고로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벤츠 차량의 SUV 차량이면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굉장히 차가 튼튼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저 차량이 전복이 됐다. 그리고 또 컨트롤할 수가 없었다. 뭔가 불가항력의 상황이 있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아니 왜 차량에 화재가 발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화재가 나는 경우가 드물게는 있지만 보통 흔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근데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랜저 운전자가 진술에 따르면 2번을 추돌했다는 겁니다. 네. 한 번 추돌하고 본인이 이제 내려가 봤더니 또 추돌하고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틀어서 아파트 인도로 돌진해서 아파트 벽면을 추돌하고 차가 굴러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주 깊은 경사내는데 계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 와중에 차가 구르면서 막 엔진 부분이나 이쪽 부분에 잠깐 충격이 있다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약간의 화재는 발생할 수는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차가 완전히 전소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화재는 어느 정도 조금 발생할 가능성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김주혁 씨가 교통사고를 냈던 원인들 그다음에 사망 원인이 정말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그것으로 인한 충격 또는 화재로 인한 충격 이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심장 쪽의 건강상의 문제인 건지 네. 그 사망 원인이 좀 중요하게 됐죠. 이제. 네. 양지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저런 경우에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어떤 부검이라든가 이런 조치도 취해집니까?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가족들의 동의가 있지 않더라도 지금 추돌을 했다는 얘기는 사고 원인 제공을 김주혁 씨가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도 저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범죄라기보다도 어떤 사건, 그러니까 그 심상치 않은 사망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단순하게 뭐 CCTV나 아니면 블랙박스나 이런 것만으로는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혹시라도 뭐 차량 자체의 결함이라든가 뭐 앞 뒤에 또 추돌을 했다는 뒤에 다른 차에 한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감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유가족 동의를 얻어서 부검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의 사고가 발생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보통 그렇죠. 우리가 추돌을 생각하면 한 번 받고 조치를 취하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뒤에서 세게 딱 받았다면 앞에 그랜저 운전자가 저렇게 진술할 정도이 아니고 부상을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한 번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본인의 이 뭔가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취하지 왔고, 못하고. 거기서 나머지 부분은 본인의 어떤 의사에 의해서 저게 차가 굴러간 게 아니고 뭔가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에서 굴러간 것이 아닌가 네. 보여지는데 뭔가 그 앞에 추돌하기 전에 예를 들면 CCTV 같은 걸 보면 차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이런 것들도 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네.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김주혁 씨의 어떤 부검도 부검이겠지만 맞아 차량 자체의 문제도 조사를 들어갈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거든요. 뒤에서 추돌을 할 수는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내가 건강에 안 좋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 차가 다시 추돌을 했다는 그 부분이 사실 저는 조금 자연스럽지가 않거든요. 되게 이제 추돌한 다음에 가슴이 안 좋아 핸들을 움켜쥐고 이제 쓰러져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차가 다시 추돌을 하고 오른쪽으로 알겠습니다. 틀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차량의 문제와 자. 김주혁 씨 건강의 문제를 전부 다 조사를 하게 될 자, 겁니다. 강남경찰서의 이 사고 조사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강 팀장님, 일단 뭐 김주혁 씨는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고 김무생 씨, 배우 김무생 씨의 아들이잖아요. 네. 자, 김무생 씨가 지금 사망한 지 12년 만에 지금 김주혁 씨가 목숨을 잃은 셈이네요. 네,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에 이제 고 김무생 씨가 타기를 했는데 당시 폐암으로 사망을 했어. 네, 아버지는 폐암으로.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당시에 뭐 좀 약간 다른 얘기지만 그때 지금도 물론 이제 다른 더 안타깝게도 또 사귀고 있는 연인도 있지만 당시에 김지수 씨하고 교제 중일 때인데 그때 네.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빈소를 같이 지키고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팬들이 아름답고 좋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네. 아버님 돌아가시고 12년 만에 또 최근에 2년 전에 어머님까지 돌아가셔서 여기 이제 둘째 아들인 알겠습니다. 김주혁 씨까지 그리고 최근에 배우 이유영 씨와 공개 연애를 하기로 네. 하는 것으로 알려져 네, 있었고 맞습니다. 결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이거 보도가 나왔었어요. 네, 결혼을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네네네. 그 이유영 씨하고는 17살 연하인데 네. 작년에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이라는 홍상수 감독의 작품을 같이 출연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 연애를 시작을 했고요. 김지혁 씨가 공개석상에서 뭐 빠르면 올해도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우 김주혁 씨 오늘 오후 4시 반에 강남에서 있었던 교통사고 사망 소식 저희가 아웃됐습니다. TBS 구호고쇼 백반토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저는 MB입니다. 잘 지내십니까? 예, 설마 잘 지냅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네요. 안 그랬죠? 응? 아드님은 아들? 뭐, 잘 있을걸? 지웠다며요. 내 아들을? 검색 기록에서 요청하셨다며 지워달라고 땡이버 쪽에다가 응, 지웠어? 응. 아, 그건 지워서 뭐하게. 그냥,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어. 참 애잔하다. 난 내가 급할 때는 아들도 지울 수 있다. 에이구, 그런다고 사람들이 모릅디까? 다 아는 거를 굳이 지워가지고 더 웃기게 만들고. 잘난 애비 너가 우리 아들이 고생이지 뭐. 그래도 맨정신으로 잘 있으라 그래요. 응? 속상하다고 술 마시지 말고. 놀랬다. 속배리니까.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아니면 술 먹고 술김에 아드님이 MB님한테 물어봐도 재밌겠다. 아버지, 다스는 누구 겁니까? 아들아, 이 호기심 많은 녀석. 너 친구 없냐? 많아? 많으면 나가 놀아. 요트 타, 요트. 나가서 땅 쇼핑 같은 좀 하고. 그럼 놀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됐거든요? 아이고. 어차피 세상이 다 아는 거 얘기해요, 그냥. 세상에 다 알면 뭐해? 내가 모르는데. 난 몰라. 에이그, 기억이 없어. 기억이 없어. 한 달 전 이맘때 점심으로 하면 뭐 먹었는지 기억나? 쫄쫄 굶다가 그게 첫 끼였으면 뭐 먹었는지 기억이 나겠지. 근데 일상적으로 먹는 건 기억이 없어. 그래서 이것저것 먹다 보면은 그 일일이 기억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 그잖아? 어떤 걸 먹었는지. 근데 기억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더 크고 더 특별한 것도 많이 먹어봐서. 자, 들어갑시다. 배변만 늘어놓으셔. 배변이라고? 궤변이요. 귀 좀 뚫어요. 아이, 춥다. 엄청 추웠다. 아, 그러니까 귀도 꽁꽁 싸매고 있나. 그러게 내가 그걸 늘어놓을 수 없잖아. 지금 이게 야외에서. 너 그래서 당황했지. 아이, 오늘 어떻게 거스주는 깔깔이라도 입으셨나? 왜 춥단 소리 안 하시네? 들어갑시다, 이제. 응. 안 그래도 추웠어요. 봐봐, 춥잖아. 아이고, 그래요. 일단 안으로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가요. 아이고. 갑시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같은 남자.
이 시대의 까도남 MB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아, 양파처럼 나와? 많이 나와요. 아, 많이 나와. 김우사도 댓글 썼다며요. 어. 장하다. 근데 지금 이게 내 임기 때 그만 나오진 않거든. 좀 그런 거 아니야. 나 때야 뭐. 그 당시 정보원이 검찰이 하던 그 댓글 수사를 갖다가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다고 나왔잖아. 아이고 무슨. 나왔어 그 얘기. 아 무슨 그 얘기를 왜 이제 들어요? 이제 들어. 응? 아. 아는 사람들은 진작에 다 알았을 얘긴데. 수사 방해할 때 현직 검사들도 끼가 있었다며? 적폐는 어디에나 다 껴있지 뭘. 하긴 그래.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거의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올 거라고 봐요 나는.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은 이게 그치. 딸리 나오니까. 그러니까. 딸리 나올 게 많아 지금. 그래서 정보원 적폐청산 수사팀 지금 인원 갖고는 벅찰 거예요. 나도 그렇게 봐. 나올 게 많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좀 더 크게 봐야 돼. 그 고구마 캐다 지칠 수 있다. 어쩌면 5년 내내 적폐만 캐도 다 못 캘걸요. 그래 주길 바랍니다. 많이 바라시는구나. 간절히 바랍니다. 느껴집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캐내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럼 몇 개는 캐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다 캐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 캐내라잖아요. 누가? 국민들이. 어머머? 무엄하게 왜들 그러지? 샅샅이 가혹하게. 아, 달라졌어. 요즘 우리 국민들 변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분위기가 확 다르고 뭔가 어떤 데 마음들을 단단히 먹은 것 같아. 이러다 국민들이 나서 적폐청산 하는 거 아니야? 하잖아요. 그래? 이런 건방진 예? 아름다움을 받는 거. 말씀 잘하셔. 어? 아래로 이렇게 깔고 보지 말고. 전에는 깔고 봐도 암소리 아니다. 미안합니다. 깔봤다가 당한 사람 나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잖아. 에휴. 축하드립니다. 뭐를요? 촛불 1주년. 촛불 1주. 떡은 안 들리던가? 떡 같은 소리 좀 그만하시고. 아니 그래도 감회가 남다를 수 있잖아요. 뭐 시민들이 1주년 뭐 기념 파티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그것도 나는 엄청난 일이라고 봐. 시민들이 주도를 했어. 시민들이 막 자발적으로 모이고 시민들이 집회를 하나의 축제로 만들어봤잖아. 우리 집회 문화의 기념비지. 바뀐 거야. 시민들이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질 않아. 나라를 움직이는 일에 맨 앞으로만 나와 있다. 응? 여의도 촛불 파티가 그 증거고. 그러니까. 고바이오 바뀌었다니까. 아, 이거 너무 풀어줬나 봐. 에이, 더 잡았어야 되는데. 채워야지. 누르고. 많이 채웠죠. 야단도 치고. 그럼 뭐해? 쫓겨났잖아. 쫓겨났잖아. 더 잡았어야지. 확 그냥 푹 채워가지고 깨지 못하게. 시민이 깨어나면 우리가 힘들어. 홀딱 깨는 거야 우리는. 이미 깬 걸 어떻게 그냥. 아, 우리가 다시 힘을 합쳐가지고 이건 좀 어떻게 찍어 누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응? 텄어. 텄구나. 끝났다고 봐. 그냥 처분만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지 뭐. 적폐를 알로 봐? 그렇게 쉽게 봐? 곳곳에 다 그래도 있어야지. 끈질기게만 대들 거야 우리 세력들. 어? 자, 우리 이대로 물러서 안 되다. 아자아자 화이팅! 에이구. 저력을 보자 우리가. 또 희망 고문 당하시는구나. 텄다니까. 많이 있다니까. 적당히 하고 이제 조사도 받고 그러시지요. 예? 궁상실험내 참. 갔다가 뭐 또 내일 또 올 걸 뭐. 내일 또 봐요. 자넨 누구예요? 뭐 하는 거요? 아, 보면 몰라. 햄버거 먹잖아. 동작 그만! 지금 어디서 장난질이요? 내가 무슨 장난을 쳤다 그래? 귀신을 속이지 감히 이 아기를 속이려고 그러냐? 내가 장담하는데 전마담은 분명 치즈 2장짜리 햄버거를 갖고 나한테 한 장도 없는 것처럼 줬을 것이야. 내 말이 들려? 먹기 싫으면 말어. 그래 안 먹어. 어차피 먹을 시간도 없어. 이거 어이 양 선장. 그러면 배문 걸어 잠그고 얼른 출발. 준비해. 왜? 또 어딜 가려고? 전마담은 알 것 없어. 하등 도움도 하면서 맨날 알라고 그래. 그거 먹기나 해. 자존심 상해. 도움이 안 되다니. 이거 왜 이래? 나 입에 나온 여자야. 어휴 주말 새 어떻게 더 나왔네. 그러니까 많이 나온 것 같지? 말해봐. 어딜 갈라 그러는 건지. 그게 잘 들어. 잉? 어떤 인간들이 요즘 한창 인기인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티켓을 암표로 팔고 다닌다잖아. 우리도 모르게. 암표? 그래. 심지어 1, 2만 원 정도 얹어 파는 것이 아니여. 8만 원짜리 티켓을 자그마치 280만 원씩 부르고 앉았다니까. 세상에. 무슨 암표 팔아가지고 팔자고 칠라 그런데? 내 말이. 그래서 내가 가서 그것들 암표 밑장을 확 다 빼버리려니까. 양 선장은 뭐던가 빨리 출발하지 않고 문 걸어 잠고. 아기.
밑장만 빼가지고 되겠어? 그럼 또 뭘 해야 되는데? 죽이자. 하여간 전마담 쌀바라기는 그렇다고 뭘 또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것을 하려고 아니, 주기자한테 알리자고. 아, 주기자. 그 한 번 물면 절대로 안 된다. 그 주기자 말이지. 그래. 그나마 천만다. 난 썰벌해가지고 전마담 성격이. 근데 주기자가 바빠서 이런 것까지 물 시간이 있는가? 걱정 마. 이건 다 쓰. 내가 부탁하면 물어줄 거야. 잠깐 있어봐. 그나마 자. 안 받을 테. 주기자? 오. 나 입에 나온 여자 전마담인데. 그래 알지. 저 혹시 주기자 그거 알아? 어떤 안표상들이 한국 시리즈 티켓 한 장에 280만 원씩 부르고 있다는데. 아, 알어? 벌써 물었어? 근데 뭐라고? 음악. 세상에. 뭐라는데? 주기자 말이 그 인간들이 그렇게 비싸게 팔아놓고서 돈만 받아 챙기고는 표는 안 주고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있대. 무엇이여? 그것들 진짜 안 되겠구만. 다들 동작 그만. 내가 직접 가서 아주 본때를 보여줄라니까. 양선장은 빨리 배 출발시키고 전마담 얼른 CD 밑장 빼서 노래 틀어. 나 밑장 빼기 같은 거 못한다니까. 아까 빼서 배에다 숨기는 거 다 봤어. 얼른 틀고 소개해. 햄버거 밑에 정확한 사이즈로 동글. 이거 봐. 지원이 거야. 이도령의 품속엔 마패가 숨어있다. 네 품속엔 햄버거가 숨어있고 그건 그래. CD까지 씹어 먹으려고 했지. 김주혁 씨는 아버님이 김무생 씨고 김무생 씨 원로 배우로 활동하시다가 타계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자지간 연기자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김무생 아버님 생전에 아들을 연기한다는 거를 드러내지 않고 내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제가 기억하기로 김주혁 씨는 데뷔 이후에 꽤 오랫동안 아버지의 그늘을 받지 않고 네. 자생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연기 공부를 하면서 자생적으로 자기 길을 걸어온 그런 배우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 사고 당시의 상황이 정확하게 과연 블랙박스 같은 것이 확보가 됐다면 정확하게 나중에 알려질 텐데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요. 김주혁 씨가 타고 있던 차량이 앞에 가던 차량을 추돌을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들이받고 그리고 인도를 넘어서 아파트 주차장 입구 쪽으로 지금 전복이 됐다는 건데 글쎄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사고 원인은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요. 네.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네. 현재까지 지금 들어온 소식들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그 앞차를 추돌했다는 그 추돌을 당한 그랜저 차량인데 그 운전자 진술의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앞에서 있던 네, 추돌 당한 그 그랜저 운전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벤츠 운전자가 뒤에서 추돌 후 운전자가 가슴을 움켜잡고 있더니 갑자기 다시 돌진하여 차량 추돌 후 아파트 벽면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했다는 거예요. 가슴을 움켜쥐고 네. 있었다. 그러면 심장마비나 어떤 병에 의한 운전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군요. 예,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건데 아직까지 가능성이 아무것도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럼요. 이 그랜저 운전자 진술의 내용도 저희가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일단 지금 속보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리를 해드리면 그랜저 운전자 입장에서 뒤에서 벤츠가 추돌해서 나가봤더니 벤츠로 운전하고 있던 김주혁 씨가 가슴을 움켜쥐고 좀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고 다시 그 벤츠가 그랜저를 추돌하고 오른쪽 아파트 벽면을 추돌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정확한 내용은 아직까지 이제 소방관청과 그다음에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김주혁 씨 차량에 의해서 뒤에서 받쳤던 앞 차량, 그랜저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죠. 뒷차의 운전자, 즉 김주혁 씨가 가슴으로 움켜쥔 채 괴로워하면서 다시 차량이 움직여서 아파트 입구로 돌진해서 전복이 됐다. 이렇다면 뭔가 심장에 이상이 생겼거나 어떤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도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강희룡 팀장님 어떻습니까? 김주혁 씨가 평소에 연예계에 알려지기로 건강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심장이나 부정맥이든 어떤 지병이 있는 것으로 혹시 알려진 게 있나요? 전혀 알려진 게 없고요. 지금 올해도 공조가 개봉이 돼서 꽤 반응이 괜찮았고요. 네.
지금 올해부터 내년까지 개봉될 영화만 3편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아.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앞으로 개봉 예정인 영화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촬영이 다 끝난 건가요? 다 끝난 작품이고 일부는 이제 마무리 작업 중인데요. 내년에 개봉될 게 있고요. 그런데 네. 그만큼 건강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듯이 앞차를 그랜저를 추돌 했던 벤츠 차량, 본인 차가 가슴 움켜쥐고 갔다면 충분히 제동하거나 추돌 후에 할 수 있었을 텐데 뭔가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았나, 건강상에 순간적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공조란 영화를 봤을 때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게 네. 지금 우리 나이로 47인데 북한군 특수부대원으로 나오거든요. 장교로 그렇죠. 나오는데 굉장히 몸이 건장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게 그 영화에서 바로 드러날 정도였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승용차 굉장히 고급 승용차죠. 네. 실제로 뭐 화재나 이런 여부는 밝히지 않지만 외관이 별로 그렇게 막 찌그러지거나 이렇지는 않았어요. 네. 그 얘기는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심장이나 이런데 그 기능 정지가 와서 즉 차량을 다 컨트롤 못했기 때문에 저런 사고까지 이어졌고 네. 심폐소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사망에 이르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럽지만 지금 상황에는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갑작스럽게 차 안에서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사고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벤츠 차량의 SUV 차량이면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굉장히 차가 튼튼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저 차량이 전복이 됐다. 그리고 또 컨트롤할 수가 없었다. 뭔가 불가항력의 상황이 있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아니 왜 차량에 화재가 발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차량 모습입니다. 삼성동의 한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이 김 씨가 타고 있던 검은색 SUV 차량이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한 뒤 인도를 넘어서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 직후에 이 사고 차량 내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이 차량에 끼어 있던 김주혁 씨를 구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건국대 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 조금 전이죠. 오후 6시 31분에 사망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김주혁 씨와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룡 팀장님. 자, 지금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배우 김주혁 씨 하면 최근까지도 굉장히 방송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었는데 글쎄요, 여기 지금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이 사고와 관련된 소식 좀 알아보고 들어오신 게 있나요? 네. 지금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리포팅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저렇게 굉장히 안타깝고 충격적인 네.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텐데요. 네. 굉장히 활발하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고 올해 나이가 얼마나 되죠, 김주혁 씨? 올해가 72년생이니까 72년생, 46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데뷔를 이제 93년에 연극 무대를 통해서 데뷔를 했다가 네. 93년에 SBS 공채 기수로 이제 출발했고요. 네. 아시다시피 자, 앞서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배우 김주혁 씨가 조금 전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서상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자, 사고 상황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인기 영화배우 김주혁 씨가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이 사고가 난 건 오늘 오후 4시 반쯤인데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김 씨가 탄 검은색 SUV 차량이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한 뒤 인도를 넘어 계단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차량에서 화재가 났는데요.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이 차량에 끼어 있던 김 씨를 구조해 인근 건국대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오후 6시 30분쯤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배우 김주혁 씨의 교통사고 사망 소식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강남에서 있었던 교통사고입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지금 이 보시는 장면이 김주혁 씨가 타고 있었던 SUV 승용차입니다. 계단 아래 아파트 입구 쪽으로 굴러서 전복됐던 그 김주혁 씨의